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구이소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구이소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식업 쪽으로 자영업 생각하고 있는데 요식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격증도 필요한가 싶고요. 근데 학원은 못 다닐 것 같은데 다녀야 되겠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일단 현재는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대 공장을 갈 계획이라서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이거 사연 진행하기 전에 저랑 또 이 요식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눴었죠. 요식업이 뭐냐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음식 장사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치킨, 피자, 뭐 분식 포함해서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입에 들어가는 걸 만드는 모든 것들, 포장마차도 요식업이에요. 네. 길 가면 왜 트럭에서 하는 거, 푸드트럭, 그것도 요식업.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식업이 뭐 현실, 글쎄요, 뭐 제가 요식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 보면 요식업 같은 거 잘 나오잖아. 근데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요식업, 그러니까 음식 장사, 음식 자영업자 다 잘 되는 사람들만 나와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유튜브만 보면 왜 이렇게 장사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많지라는 생각을 저도 착각을 하게 돼.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유튜브 자영업을 전문으로, 요식업을 전문으로 이렇게 컨텐츠로 영상을 보여주는 채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요식업 하시면 제 방송에도 몇 분 계신데 접은 사람들도 많아요. 제 방송에. 제 방송에 저 경희대 쪽에 백반집 하셨는데 그분도 접었고, 치킨집 하신 분도 접었습니다. 포천의 치킨집. 포천이 맞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제 방송에서 자영업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어가 접었다거나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물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잘 되는 사람만, 장사가 좀 되는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망한 사람보다 잘 된 사람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의 전망이라 점점 더 치열해지겠죠. 치열해지고 점점 더 망하는 곳이 늘어나겠죠. 네. 왜냐하면 사실 요식업 하려고 하는 분들이 원래 음식에 관심이 있고 음식장 사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직장을 다녔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됐다는 얘기는 그만뒀다거나 잘렸다거나 더 이상 직장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차선책으로 하는 게 바로 요식업입니다. 여러분 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뭐 치킨집, 피자집, 빠르게 가게도 보면 그 사장님들 보면 나이가 좀 지긋하시거든요. 그분들 보면 다 직장을 다니다가 나오셔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개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편의점도 그런 분들이 많고, 편의점이 제일 많죠,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도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편의점 창업한 케이스. 근데 보면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곳도 없어진 곳들 많아요. 네. 이상하게 새로 개업하면 망하는 곳 꼭 생기더라고. 네. 아무래도 요즘에 뭐 정년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정년이라는 게 없고 점점 가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쪽으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몰리잖아요. 몰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 또 망하는 것도 늘어나겠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이제 기업에서 3년 안에 망할 확률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90%. 3년 안에. 기업한이 3년 만에 망할 가능성이.
10개 중에 9개 없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제 기준인데요.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굴소스님? 최근에 폐업한 가게들 중에 맛집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맛집은 안 망한다는 그 불변의 진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맛집도 잘 망합니다. 옛날 같으면 음식 못 만들고 서비스가 안 좋고, 뭐 좀 질이 안 좋고 그런 것이 망했죠. 근데 지금은 맛집이었고,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손꼽히는 어떤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 사장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망한 데가 많아요. 특히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죠. 앞으로도 그런 가게 나올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세상이 아닐까요? 그건 바로, 예. 홍보, 예. 그리고 광고의 중요성. 요즘 사람들은요, 어플을 가지고 음식을 먹잖아. 굴소스님도 배달시켜 먹을 때 어플로 깔아가지고 먹죠. 그래서 어플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가게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어플 쓰죠, 배달 음식 먹을 때. 저는 어플을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어플에, 서울 같은 경우 어플 등록이 되어 있느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가 매출이 대여섯 배 차이 나요. 어플에 등록되어 있어도 상단에 뜨느냐, 아니면 맨 끝으로 밀리느냐. 그것도 차이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막 요교를 검색했을 때, 내가 사는 지역 뭐 치킨집이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위에 뜨느냐, 아래 뜨느냐. 그거 굉장히 예민해. 그러니까, 음식을 뭐 맛있게 만드느냐 못 만드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배달 어플 쓰다 보니까, 배달 어플에서 검색창에 상단에 뜨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뜨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들고 맛이 좋아도, 검색에 안 뜨고 사람들 관심에서 벗어나면 안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한 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음식점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변수가 너무 많다. 대표적인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배달 어플 그런 것도 있고, 뭐 인건비나 재료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코로나가 문제 있죠. 코로나 때문에 대개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없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또 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한 풀렸다고 사람도 놀러다니고 막 좋아하는데, 나 이거 다시 또 언제 또 제한 걸릴지 몰라. 워낙에 지금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번 풀어준 것 뿐이에요. 다시 또 새로운 바이러스 와가지고 또 문제 생기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런 질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이 바로 요식업입니다. 요식업.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전망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가볍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밥을 잘 안 나 같아서 잘 안 사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싸요. 백반도 요즘 10,000원 가까이 합니다. 비싸요. 얼마 전에 냉면 먹고 왔는데 냉면도 8,000원 하더라고. 냉면 대짜 시키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소짜 먹어봤는데 한 4접은 하면 없어요. 물론 인건비나 단가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간다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비싸. 안 그래요? 그렇다고 막 진짜 맛있다거나 또 찾아오고 싶은 만한 또 그런 매력도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제 물가 계속 올라가잖아. 그럼 나중에는 이제 국밥 10,000원, 찌개 10,000원이라는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가서 배달 비용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지만 음식 비용에,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사먹는 것도, 그 사먹는 돈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만큼 일반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굴소순위도 안 좋잖아요. 주변인에게 듣기로는 2년 이내로 단기로 장사하다가 빠지는 식의 방법을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그것도 있잖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네, 감사합니다. 굴소순위.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음식만 잘 만들면 알아서 손님이 오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위험 발상입니다. 이거는. 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그런 거에 뭐냐면 저 전략이 뭐냐면 그런 거에 뭐냐면 2년 동안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맛집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가게에 입지를 올린 다음에 그럼 이 소문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 가게가 제일 잘 된다. 그때 비쌀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2년인 거야. 2년 딱 째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허름한 가게를 인수를 해서 가장 싸게 인수해서 내가 최대한 뽑아먹을 뽑아먹을 정도 한 다음에 사람들 많이 몰리잖아. 상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인지도 상승을 했어. 그래서 나는 여기 2천 받고 왔지만 막상 팔 때 1억 한 5천 받고 파는 거야. 근데 그건 아무나 못해요. 정말 잘해야 돼. 그거는 정말 장사 수완이 좋은 분이야. 그거 아무나 못해요. 걸린 거 받고 빠지는 거. 그거 할 줄 아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게 굉장한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다 죽어가는 걸 살려야 돼. 다 죽어가는 거 자기의 개인 역량을 살려야 돼.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거야. 조도 안 가지 허름한 가게 가가지고 자기 힘으로 가게 살려서 입소문 나게 만드는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든 잘 돼서 사람들 찾아오고 입소문 나게 만든 다음에 인지도가 올랐잖아.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노인구 많잖아. 그래가 비싸게 받아먹고 비싸게 팔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반 사람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있잖아요. 굉장히 그 가게나 이런 요식업에 굉장히 참모적인 어떤 그런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초짜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저거는 일반 사람들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때는요. 음식 장사 있잖아요. 이거 그냥 모르고 하면 그냥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르고 하면. 그냥 모르고 하면 망해요. 모르고 어떤 접근성 없이 전문적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음식 만들면 찾아오겠지 하면 망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도 망했어요. 네. 요식업 경험자입니다. 하지 마세요. 현실은 3명이서 일하는 거 2명이서 하고 그 인건비 먹는 싸움이에요. 장사해보면 알아요. 장사로 돈 많이 번다는 거 99%가 거짓말이라니. 1,500원 감사합니다. 그 유튜버 보셨죠? 유튜버에 왜 보면 왜 장사 잘 된다고 막 월 수익 2천만 원 이런 게 되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가게 한 50곳 중에 한 군데잖아요. 맞죠? 그리고 웃긴 게 내가 그런 영상을 다 봤거든요. 유튜브에 뭐 가게 장사 잘,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특징이 있어. 아마 우리 지금 천원 돈이 하신 분도 보셨겠지만 특징이 뭐냐?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장사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장사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러지? 뽕이 좀 많이 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 좀 보이기 불편하더라고. 우리 아까 돈이 하신 분도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사한 지가 보통 한 1년에서 3년 그 상간 뭐 15년, 20년 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장사라는 게 오픈바 리스트가 1, 2년 어떻게든 잘 돼요. 바보 삽질하지 않는 이상은 잘 되는데 문제는 3년 넘어가서 버티기 힘들어요. 3년 차 때 자장 버티기 힘들죠.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다 잘하고 하시는 거겠지만 근데 요즘에 보면 장사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 돈이 하신 분 닉네임이 어떻게 되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아 KKK님 KA나 부를게요. KA K나 부를게요. K님 K님 요즘 장사가 음식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음식값 그러니까 음식 재료값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배달 저 어플 광고비가 더 부담스러워요. 네.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저 광고비. 예, 요즘에는 광고를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광고를 안 하면 사람들이 주문 안 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요기요나 이제 배달민족 배민인 쿠팡이츠 어떻게든 자기네 가게를 등록시키려고 거금의 돈을 줍니다. 근데 그 돈이 상당히 큽니다. 그 돈만 안 낸도 부담이 없을 때 그 돈 나가는 게 상당히 커요. 그 돈 나가는 게. 그래서 막상 많이 판 것 같아도 이것저것 다 떼면 얼마 안 남아요. 한 이제 한 달에 한 3천만 원 매출 올렸어요. 꽤 많이 올렸죠. 3천이면. 근데 여기에 왜 제조비 한 800에서 3천만 원 떼고 가게 임대료나 뭐 이것저것 떼고 근데 광고비가 생각보다 많이 떼더라고요. 6, 700씩 떼더라고요. 거기다 배달을 어플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 그것도 한 거의 100만 원 또 나가고 그게 좀 크더라고 진짜. 그래 막상 그게 적게 판 게 아닌데 남기는 건 그렇게 뭐 남긴 남는데 엄청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엄청. 예. 네. 서울 같은 게 특히 나가는 게 많을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특히 가게가 만약에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광고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광고비 안 하면 아예 사람들이 뭐 걸도 받으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가게 나가는 돈도 많을 테고 광고비도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어.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 잘 되면 돈 잘 버는 것 같아. 나중에 가서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나중에 가서 어떤 생각 든다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게 속 편하겠다고. 어. 이게 그런 거야 뭐냐 아마 공감하실 텐데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어요. 아까 돈 하시면 공감하십니까? 저 배달일이 사람 몸을 갈아 넣는 일이에요. 그 배달 장사는 음식 장사하는 게 사람 몸을 갈아 사는 거예요. 예. 장사 오래 하시는 분들이 허리, 손목, 어깨, 팔꿈치 다 안 좋아요. 관절 있는 곳은. 관절 구부렸다 폈다는 것은 다 안 좋아. 하루 왼정이 서가지고 뽑고 찢지고 뭐 손질하고 화상 흉터 같은 것도 다 있고 칼에 비어가지고 밴드 흉터도 뭐 여러 군데 다 있고 매일같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장사라는 게 쉬는 날이 없잖아요.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잖아. 그리고 기본 장사라는 하시는 분들 보면 가게 영업시간 한 10시간, 11시간 되는데 뭐 재료 손질, 가게 정리, 청소 왔다 갔다 한 시간까지 하면 거의 16시간, 17시간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통 우리는 10시간 뭐 가게 연다고 하면 이 사람 10시간만 집에 가는 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재료 준비하는 데만 3, 4시간 걸리고 자리 세팅하고 정리하고 하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리고 아무리 붙어도 한 1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14시간, 15시간. 하루는 그냥 꼬박 거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배고파는 제 방송 예전에 그 피자 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피자집 하시는 분. 그분은 한 12시간 일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한 17시간, 16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가게에서 그냥 침대 펴놓고 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런 분들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 줄이려고 가게에서 이제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펴놓고 잔다거나 아니면 방 같은 거 좀 개조해가지고 방처럼 꾸며가 잔다거나. 예.
그리고 대부분 못 쉬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못 쉬어. 쉬는 날이 없어요. 제 방송이 그분도 한 달에 한 번 쉬었어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쉬었어. 딱 한 번. 예. 만성피로 같은 거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 못 하겠는데, 그래도 정말 근데 소질이 있어야 돼, 장사라는 게. 요즘엔 너무 이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내 혼자만 잘하면 사람이 온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안 통해요. 내 혼자만 해가지고는. 워낙에 사람들 입맛도 까다롭고,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음식만 하면 성공한다 그런 세상도 아니에요. 뭐 잘 되면 음식 같은 거 잘 되잖아. 그럼 또 우죽순 생긴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뭐냐면 개업 때 장사가 잘 되잖아요. 개업 때 내가 가게는 잘 돼. 그러면 나랑 비슷한 가게가 두세 개 생깁니다. 입소문 타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게 그래. 뭐 카페 같은 거 있는데 장사 잘 돼. 그러면 2, 3년 사이에 그 주변에 카페 전문점이 4-5군데 생겨요. 뭐 하나 큰 게 잘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치킨 시계이 벌어지는 거야. 누가 망한 보자 이런 식으로. 예. 처음에 잘 되더라도 비슷한 가게 나오면 주문하는 사람들 뻔하니까 거기서 농갈라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은 더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고정적이니까. 뭐 장사를 하지 말라, 음식 장사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닌데요. 어려워요 이게. 그 망하신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음식을 못 만들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잘 나가고 막 돈 많이 번다고 막 람보르기니 모르고 뭐 퇴근한다고 하니까 야 장사 좋은 거네.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얼마나 사람을 남을지 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장사 얘기했으니까 하는 건데 장사 요즘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장사를 많이 망했을 때 폐업을 하잖아. 폐업할 때도 이게 일이 생겨요. 폐업해도 건물주가 원산복구 시켜달라고 하면 또 폐업하면 또 돈 들어. 많이 가지고 접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경우 있거든. 건물주가 가게 폐업할 때 여기 원산복구 시켜서 나가라고. 인테리어 다 뜯어야 돼 이거. 예. 뭐 기물 같은 거 막 설치해놓은 거 다 뜯어야 돼. 그것만 해도 돈 더 들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 서울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 당신들이 설치한 거 당신들이 철거하고 다 벗겨내고 나가라. 그러면 정말 벗겨내주고 나가야 돼요. 작업해주고. 그 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빡세질 거라 생각합니다. 요식업적이. 점점 더. 네. 사실 예전에 배달 어플 있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와가지고 음식 먹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대부분 음식점이. 근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아무도 안 와요. 네, 진짜 아무도 안 와.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뭐 굴수스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당분간은 그냥 일에만 집중하시고 장사는 정말 내가 뭐 지금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하세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시기가 또 안 좋기도 하고요. 어, 일단 장사 쪽은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예.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박 터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박 터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만약에 장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만약에 가게를 내가 경영 못 해가지고 실패했을 경우에, 그것도 생각해야 돼. 그 벌어놓은 다 까먹는 거잖아요. 내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뭐 대출까지 받아고 했는데 안 되면. 정말 난감한 겁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가지고 가게를 내놨는데 안 돼가지고 내 벌어놓은 다 까먹고 거기다 빚까지 지고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나이는 작고. 네, 그렇죠 구세스님.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장사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해가지고 된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에. 특히 음식 같은 거는. 예. 요즘에 음식점 맛없는 데가 없잖아요.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 뭐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장사 될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영상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상에 현혹된단 말이야. 많은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이제 젊은 사람이 막 장사도 잘 돼가지고 막 아침에 막 마세라티 맘보르기니 출퇴근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현혹돼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거 보고 장사 시작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예. 그런 사람 거의 없다고 여러분. 거의 없어 여러분. 여러분 동네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몸이 축나는 거거든. 그렇게 일해도.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몸을 갈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장이라고 이제 편하게 그냥 뭐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량처럼 있는 게 아니라 사장이 제일 바쁘잖아요. 이 요식업은. 아, 1억 까먹는 거 한순간이라고요? 야. 오히려 지금 그런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K형님.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 차라리 빨리 접는 게 낫다고, 빨리 접을 거라 후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얼마 안 하고 이제 풀리겠지 생각해가지고 버텼다가 빚 잔뜩 얻어가지고 후회하신 분도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아, 저 조짐 보였을 때 판 사람들이 정말 현명하구나. 이거 풀리겠지, 이거 기다렸다 2년 넘었잖아, 지금. 이제 와서 거의 조금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접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됐을 때 접는 것도 일이고, 접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망할 때 접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안 좋을 때 접는 게 제일 안 좋아. 왜냐면 일단 가게가 안 나가요. 가게가 내가 내놨는데 안 나가. 왜냐면 망했는데 누가 사고 싶어요. 지금 시국이 안 좋은데. 코로나 때 정말 많이 터졌을 때 내놨는데 안 나간다고 하잖아. 안 하겠다고 하죠. 대학가 그때 초토화 됐을 때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폐업하려면 내가 지금 내놓은 데가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뭐 철거하든지 뭐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안 나와요. 누가 인수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 빨리 처분하고 나오고 싶은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오면 그냥 공짜로 나옵니까? 공짜로 나와요?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 그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그리고 성실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장사하면 안 돼. 예. 사기꾼도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이소스님. 뭐 본인이 장사를 정말 하고 싶다. 장사를 원한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위험합니다. 열심히 해도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음식 못 만들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워낙에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장사도 잘못되면 뭐 벌어놓은 돈 다 까먹는 건 기본이고 빚까지 져버릴 수 있어.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말했던 대로 장사 잘 때 벌어놨던 것도 장사 망하잖아요.
예. 장사 잘 되는 거. 뭐야, 한 1억 벌어놔도 6달 동안 장사 안 되잖아. 그럼 6달 메꾼다고, 채우다 보면 1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 메로나 때 버텼다가 장사 안 되니까 그거 이제 벌어놨던 돈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꼬가 난 거예요. 예.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냥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원래 내가 장사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예. 중고직기도 요즘 안 산다고 하죠. 요즘에 보면 가장 바쁜 데가 뭐냐면 폐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재화정품점. 그분들이 제일 바빠요, 요즘에. 그 일이 굉장히 많대. 네. 자, 중고직기도 안 산다는 거는 창업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창업하시는 분도 이제 집기 같은 거 새 거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중고예요. 돈 아끼려고. 네, 새 거 쓰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중고예요. 왜냐면 중고도 괜찮은 거 많거든. 매물도 많아. 근데 그것도 안 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워낙에 사람들도 장사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냥 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유튜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장사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유튜브에 나오는 거. 유튜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장사 잘 되는 집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 특징 자체가 잘된 사람 얘기 듣고 싶어 하지, 망한 사람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장사를 먼저 하려고 한다면 망한 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아무튼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뭐 제 얘기 듣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많이 해야 돼. 워낙 이쪽 바다, 뭐 온라인 쪽에 워낙에 거품이 많아가지고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아무튼 뭐 굴소스님 뭐 잘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보내준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